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상윤범입니다. 오늘은 폐암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러면 먼저 각 교수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종양학과 장세경입니다. 오늘 폐암 관련해서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폐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흉부외과 정희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폐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충분한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흡기 내과 이세희입니다. 호흡기 내과는 폐암의 진단을 도와드리고 폐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에 대해서도 치료를 도와드리는 과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폐암 환자분들이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진단 과정에서 고민되었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폐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폐암은 2019년도 암 등록 통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이 되겠고 특히 남자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되겠습니다. 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봤을 때도 폐암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섭고도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이란 말 그대로 폐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서 폐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인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 여러 군데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폐암의 대부분은 비소세포 폐암이 80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암이라든지 편평상피세포암, 또 대세포암 등이 다 비소세포 폐암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선암이 가장 많고 또 재미있는 것은 선암은 아시아 여성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요즘 들어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로서는 소세포 폐암이 이제 전체 폐암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희석 교수님께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흡연, 직접 흡연이나 간접 흡연 등이 있겠고 그 외에도 음식물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라든지 공기 중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라둔 등이 알려진 위험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윤범 선생님께서 비소세포 폐암 중 선암은 아시아 여성, 비흡연자 등의 비중도 높다고 주셨는데 이를 보아 우리 몸의 유전자 돌연변이도 폐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유전자 검사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들을 타겟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폐암의 종류와 원인들을 살펴보았고 폐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세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서 폐암이 사망률이 높은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암으로 진단을 받게 될 시점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환자분들이 병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어느 정도 병이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제 증상 자체가 감기와 비슷한 기침, 가래를 호소한다거나 아무런 증상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폐암이 진행되면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 폐암 덩어리 자체가 기관지 안에서 생기면서 기관지 안에서 종양이 커질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기침, 객혈,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다만 폐암 환자분들은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순 기침 증상만 가지고 바로 폐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덩어리 자체가 흉막이나 흉벽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쪽 부분을 침범하면서 흉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덩어리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되면 주위의 다른 조직들 그리고 기관들을 침범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초래할 수 있는데, 만약 목소리를 이제 내게 하는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쉬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이 덩어리가 식도를 눌러서 식도의 압박 증상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엑스레이에선 전혀 이상을 못 느끼시는데 실제로 삼킴 장애를 주소로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해보면 식도를 막고 있는 덩어리를 C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만약 머리 혈관에서 내려오는 그 정맥을 누르는 경우에는 상대 정맥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한쪽 얼굴이 붓는다거나 한쪽 팔에 정맥이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어서 혈관이 툭툭 튀어나오는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암 자체가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이와 연관된 증상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덩어리 자체가 뇌로 전이가 된다면 국소적으로 뇌졸중과 같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여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통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뼈의 침범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해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암 세포 자체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의해서 식욕 부진이나 발열 등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활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흉부 X선 촬영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질환인 결핵이나 석회화 병변들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엑스레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엑스레이만으로는 폐암을 놓치는 경우도 5%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CT를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흉부 X선상에서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결절이 보인다면 흉부 CT를 시행해서 결절을 평가하고 림프절이나 타장기 전이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 암 덩어리가 기관지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CT를 촬영해서 폐 결절 자체가 폐 비교적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CT를 이용한 경피적 세침 흡인 폐 생검 등의 검사로 조직 검사를 진행하여 확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취한 조직은 보관하다가 필요시 이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 면역 염색 등을 정밀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폐암은 뇌, 뼈, 부신 등 다른 장기로도 굉장히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병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머리 MRI 촬영과 복부 CT, 뼈 스캔, 전신 펫 CT 등의 검사들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암의 확진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암의 병기 설정이겠는데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나누어 놓은 단계를 병기라고 합니다. 병기를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양의 크기, 그리고 주위 림프절로 퍼진 정도, 또 다른 장기로 전이 유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비소세포 폐암은 다른 암들과 비슷하게 병기가 이제 1기에서 4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소세포 폐암은 좀 다른데요. 소세포 폐암은 초기부터 진행이 급속도로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보통 제한병기라고 하고, 병이 폐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범위가 넓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경우를 저희가 확장병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제 치료와 함께 3대 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폐암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진단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폐 기능이 안 좋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치료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